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맹현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에 폭염 경보가 발령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정말 더운 날이었어요. 엄청 더웠습니다. 저도 점심에 잠시 식사하러 나갔다 올 때도 땀 범벅이 돼가지고 다시 기자실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전 다 정리했던 에어컨 다시 켰습니다. 아마 오늘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낮에는 좀 시원한 느낌도 있었는데 밤부터 좀 다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엄청 더웠습니다. 열심히 뛰셔야 되니까 네.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거 늦더위 먹으면 이거 약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국회 얘기로 좀 가보죠. 네. 오늘 국회에서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2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국회 본회의가 그 대정부 질문이 있는 국회 본회의가 지금부터 조금 뒤인 오후 7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후 2시에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두 장관이 참석을 안 해서 질의를 못 하다가 결국 두 장관이 오후 7시에 참석하겠다고 말하니까 맞습니다. 질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뭐 이런 겁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시에 맞춰서 좀 출석을 하게 됐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시간 더 뒤인 오후 9시 출석하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 소식이 갑자기 좀 전해졌어요. 저도 퇴근 후에 한 식사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외통위 소속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실로부터 좀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이 외교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열심히 좀 준비를 했는데 그 해당 분야의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불참한다더라. 너무 황당하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대정부 질문에는 총리부터 장관까지 다 맞습니다. 보통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랑 외교부의 설명은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라는 이름의 좀 행사가 어려워요.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준비하는 행사이고, 그 두 명의 장관이 여기에 좀 참석해야 돼서 국회 대정부 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어디 외국에서 열리는 행사는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열리는 행사인데 맞습니다.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2일차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해당 의원실에서는 되게 좀 허탈해하는, 좀 어이없어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정부를 향한 어떤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좀 정부를 향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좀 불참을 통보하는 거는 좀 국회를 좀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공감에서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어떤 계엄 논란이나 사도광산, 또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독도 방어 훈련, 남북 관계, 그리고 미국 예민한 대선. 쟁점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현안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야당 외통위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항의 기자회견도 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정동영, 한정혜, 이재정, 장경태, 박선원, 김영배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메시지를 보면은 헌법 62조에 국회 요구가 있을 때 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해서 답해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다. 장관들이 의도적으로 대정부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태업하는 것 아닌가. 국회 무시를 넘어서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등의 발언을 좀 이어가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느 국회 모습 생각해 보면 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외교부가 국방부 설명을 좀 다르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맞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원내대표의 좀 허가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외교부와 국방부의 입장이고요. 저희도 저도 이제 국방부와 외교부 출입하는 기자 통해서 좀 자료 나온 게 있냐 하고서 물어보니까 그 양해 확인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라는 제목이고 이게 또 사진으로 또 이제 제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도장도 좀 찍혀 있는 그런 사진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방부랑 외교부가 지난 5일과 6일 이 양해서를 제출했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장관이 아닌 차관이 좀 대리 참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양해를 구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이름이 길었던 회의와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라는 외교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면은 야당에서는 왜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뭐 착오가 있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시간을 좀 미뤄서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네. 조금 뒤부터 7시부터 대정부 질문 좀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거고요. 네. 뭐 기사들 나온 거 제목들을 보니까 안세영이 옳았다. 안세영이 옳았다? 예, 이런 제목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배드민턴 협회 운영이 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안 선수가 했던 얘기들 보면은 국가대표가 아니란 이유로 국제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조항, 그러니까 국가대표 활동이 있어야 되고 또 그간의 공로가 인정돼야 되고 나이 기준이 있어야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고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이제 배드민턴 협회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좀 문체부 조사 결과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을 할 방침을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이 다른 종목이 아니라 배드민턴에만 있더라. 이런 얘기도 좀 유일해요. 밝혔습니다. 다른 협회는 없어요.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참가하는 종목들 가운데 배드민턴이 유일했다. 뭐 이런 발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세영 선수는 용품 문제도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 용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신발이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어떤 라켓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력에 좀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원하는 걸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선수 개인의 어떤 스폰서 계약이 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겠고요. 그렇죠. 후원사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보통은. 네.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는 후원사 용품을 좀 강제했다라는 거죠. 선수가 개별적으로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게 이거 그냥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냥 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종목의 사례를 보니까 다른 종목 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품목별로 후원 계약을 좀 여러 군데와 맺어서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좀 일종의 좀 선택권을 줬던 거죠.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는 그렇지 못한 점이 좀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는 국가가 어디가 있나 했는데 중국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그래서 뭐 또 이 후원 계약을 협회가 하게 되면 후원금을 또 받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선수들에게 배분을 했었는데 이 배드민턴 협회는 이 배분 조항을 또 삭제해서 그동안 배분을 해오지 않았고 그 배분 조항을 좀 삭제하는 것도 선수단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좀 삭제했다. 이 부분도 문제다라는 점이 또 지적이 됐습니다. 뭐 예전에 한 80년대 얘기 듣는 것 같은데요. 요즘 선수들 다 프로 선수 되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폰서도 받고 또 나름대로 어떤 아무리 뭐 국가 차원의 명예를 위해서 뭐 본인이 뛴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개인적으로 수익도 좀 생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더 80년대 같은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또요? 그러니까 선수와 지도자의 관계,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 규정에 선수가 이제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최숙현 선수라고 그 트라이애슬론 선수였는데 어떤 팀 집단 가혹행위에 좀 이기고 스스로 좀 목숨을 끊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다른 종목에서는 이런 공식적으로 이런 조항이 다 폐지가 됐는데 배드민턴 협회는 여전히 이런 조항이 남아 있다. 이것도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참. 그동안에 대한체육회는 뭐 했고 문체부는 뭐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독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구조를 보면은 문체부의 예산을 이제 협회를 통해서 좀 집행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펴보려고 했으면은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지적도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건 정부 관계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협회나 이런 데를 향한 여론의 화살이 정부를 향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문제를 확실히 좀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를 좀 드러내긴 했습니다. 이미 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드러난 거면은. 그러니까 그 어느 틈인가 우리가 잠시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금메달 딴 것 그것만 우리가 좀 환호했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잖아요. 이번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협회장하고 임원들의 비리 의혹도 제기됐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 그 회장과
회장이 임명한 그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이 후원사로부터 셔틀콕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좀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문체부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만 구매를 했으면 되는데 구매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물품을 또 구두 계약을 맺어서 추가 후원을 또 받으려 했던 그 정황이 좀 포착이 됐고, 예. 그래서 그 물품은 도대체 어디에 배분이 됐나 봤더니 공정하게 배분됐던 것도 아니고 임의로 배정을 했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공모사업 추진위원장 이 인물이 지금 태안군 배드민턴 협회장이거든요. 네. 근데 태안군에만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이 갔고, 반면 다른 지역에는 2만 7천 원 정도 물품만 배정했다. 뭐 이런 문제도 또 드러났습니다. 아, 태안만 4천만 원이 네. 가고 다른 지역에는 2만 7천 원요? 예. 너무 심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 관계자 같은 경우에 이 김태규 회장이 횡령과 배임의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 만큼 좀 참고 자료를 잘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정말 문제가 좀 많았고요. 네. 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관도 좀 직접 지시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좀 이 사안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 한 만큼 이 문제들 드러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조속히 개선하는 작업들도 좀 병행돼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번 내용은 좀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예. 이달 말에 이제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에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축구협회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그렇죠. 사격이죠. 예. 진종호 의원이 그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축구협회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는 이제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했죠. 그렇죠. 근데 뒷말이 많았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박주호 전 선수는 당시 이제 축협의 이제 전력 강화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좀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감독을 미리 축협에서 생각해 놓고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축협 관련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내용을 진종호 의원이 오늘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24일에 국회 문체위 청문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축구협회의 문제들도 좀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런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축구협회 요즘 축구 성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이제 나가면 무승부나 뭐 사실 뭐랄까, 팔레스타인전 그 그러게 월드컵 말입니다. 예선에서 비겼는데 그 팀이 이제 피파 랭킹이 거의 90위권에 육박하는 좀 약팀, 우리 조에서 가장 약팀이라고 하는데 경기력이 좋지 않았죠. 근데 오늘 또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만이라고 하는데 오만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팀 아닌가요? 이겨야 되는 실력으로만 팀이지만 본다면. 원정 경기라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요거는 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지금 조편성 자체가 중동 팀 위주로 돼 있어서 원정 경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겨야 되는 오늘 경기는 경기는 꼭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오늘 경기는 좀 그래서 팬들은 이제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는 별도로 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근데 이 축협의 문제점은 어떤 뭐 정부나 어떤 국회나 이런 데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밝히고 그걸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소식도 좀 알아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뭐 운영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뭐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좀 우려가 높으니 추석 연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 응급 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또 모든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경증은 좀 잘 치료가 될 수 있게끔 당직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서 응급실에 좀 경무를 좀 분산시키겠다 이런 구상도 좀 들어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과 공보의 또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설득에 대한 당부도 함께 전했고요. 동시에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의료계 설득과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이거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웨이하겠다. 네. 그렇죠. 의료계하고 대화하기보다는 우리 정부 계획한 대로 그냥 가겠다. 이런 메시지로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의료계 쪽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이 내용은 이어지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맹형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